아침 일찍부터 하늘이 어둡게 변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지만 아무도 이것이 역사상 최악의 폭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해안가 마을 진도에 사는 대꾸는 평범한 진돗개였습니다. 하얀 털에 검은 점이 몇 개 있는 중형견으로 마을 사람들에게는 백이라고 불렸습니다. 백이는 매일 아침 마을을 한 바퀴 돌며 산책하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앞을 지날 때면 아이들이 반갑게 인사해주곤 했지요. 그날도 백이는 평소처럼 산책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고 있었고 바람도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백이는 예민한 후각으로 공기 중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평소보다 습도가 높고 어떤 위험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경 비가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다닐 수 있을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의 세기가 강해졌습니다. 백이는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길이 점점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12시가 되자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하천에 물이 넘치기 시작했고 저지대에 있는 집들은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방송에서는 대피 안내 방송이 나왔지만 이미 도로는 물에 잠겨 차량 통행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백이는 높은 언덕 위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특히 저지대에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걱정되었습니다. 오후 2시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시한당 강우량이 100mm를 넘어서며 이는 기상관측 1의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침수 신고가 들어왔고 소방서와 경찰서는 구조 요청으로 분주했습니다. 백이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물에 젖은 털을 털어내며 마을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강한 의지력과 용기가 백이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자신의 안전보다는 마을 사람들의 안전이 더 중요했습니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쳤지만 백이는 물속을 헤엄치며 마을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평소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물살이 거세서 3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하지만 백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백이가 본 광경은 참담했습니다. 1층짜리 상가들은 완전히 물에 잠겨 있었고 2층 건물들도 1층 부분은 침수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 대피했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백이가 마을 중심가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들린 것은 아이들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초등학교 건물 2층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학교는 이미 1층이 완전히 침수된 상태였고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2층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백이는 주저없이 학교 쪽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물살이 거세서 여러 번 떠내려갈 뻔했지만 강인한 체력과 의지력으로 버텼습니다. 진돗개는 원래 헤엄을 잘 치는 견종이었고 백이 역시 어릴 때부터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학교 건물에 도착한 백이는 2층 창문 쪽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창문에는 김 선생님과 6명의 아이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중에는 1학년인 민수와 지영이 그리고 평소 백이를 예뻐해주던 3학년 상호도 있었습니다. 백이다, 백이가 왔어요. 상호가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백이는 창문 아래에서 짖으며 자신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안전한 곳까지 데려갈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백이야, 고마워.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물의 높이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성인도 걷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물며 어린아이들은 더욱 위험했습니다. 백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학교 뒤편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그곳에는 평소에 아이들이 놀던 놀이터가 있었는데 큰 타이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백이는 그 타이어를 물 위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타이어는 물에 뜨는 구명보트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백이는 이빨로 타이어를 물고 학교 건물 쪽으로 밀어왔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분 정도 걸려서 타이어를 창문 아래까지 가져왔습니다. 김 선생님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아이들아, 백이가 우리를 구하려고 타이어를 가져왔구나. 한 명씩 조심스럽게 타이어에 올라타자. 가장 어린 민수가 먼저 타이어에 올라탔습니다. 백이는 타이어 옆에서 헤엄치며 균형을 잡아주었습니다. 첫 번째 구조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백이는 민수를 태운 타이어를 밀며 안전한 고지대까지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대피한 마을 어르신들이 있었고 민수를 안전하게 인계했습니다. 백이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지영이 차례였습니다. 지영이는 무서워서 울고 있었지만 백이가 온다는 것을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백이야, 나 무서워. 백이는 지영이를 향해 짖으며 괜찮다는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백이는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아이들을 구했습니다. 매번 30분씩 걸리는 힘든 작업이었지만 백이는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살이 거세질 때마다 백이 자신도 위험에 처했지만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버텼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호를 구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상호는 다른 아이들보다 컸지만 그래도 혼자서는 이 급류를 건널 수 없었습니다. 백이는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상호를 태운 타이어를 끌고 갔습니다. 모든 아이들을 구한 후 백이는 김 선생님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타이어는 이미 손상되어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백이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김 선생님을 구하기 위해 백이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타이어는 이미 여러 번의 구조 작업으로 인해 공기가 빠지기 시작했고 성인을 태우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백이는 주변을 살펴보며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근처에는 작은 목재 창고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체육 용구를 보관하던 곳이었는데 다행히 2층에 있어서 물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백이는 그곳으로 헤엄쳐 가서 문을 열려고 노력했습니다. 창고 문은 잠겨 있었지만 백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앞발로 문을 긁고 이빨로 문고리를 물어뜯었습니다. 30분 정도 노력한 끝에 낡은 문고리가 부러지면서 문이 열렸습니다. 창고 안에는 여러 체육 용구들이 있었습니다. 축구공, 농구공,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영장에서 사용하던 큰 튜브였습니다. 백이는 그 튜브를 이빨로 물고 창고에서 꺼냈습니다. 튜브를 학교 건물까지 가져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크기도 클 뿐만 아니라 바람에 날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백이는 튜브의 끈 부분을 이빨로 물고 조심스럽게 물 위를 헤엄쳤습니다. 김 선생님은 창문에서 백이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백이야, 정말 고마워. 너 때문에 아이들이 모두 안전해졌구나. 김 선생님은 튜브에 올라타면서 백이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구조는 이전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물의 높이가 더 올라갔고 물살도 더 거세졌습니다. 게다가 백이는 이미 여러 번의 구조 작업으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김 선생님을 태운 튜브를 밀고 가던 중 갑자기 강한 물살에 휩쓸릴 뻔했습니다. 백이는 온 힘을 다해 튜브를 붙잡았지만 체력의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다른 진돗개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새로 나타난 진돗개는 백이보다 조금 큰 수컷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거미라고 불렀습니다. 검은 털에 흰 점이 있는 진돗개였죠. 거미는 백이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도우러 온 것이었습니다. 두 마리의 진돗개가 협력하여 김 선생님을 안전한 곳까지 데려갔습니다. 백이는 앞에서 길을 인도하고 거미는 뒤에서 튜브를 밀어주었습니다. 팀워크가 완벽했습니다. 김 선생님을 안전한 곳에 데려다 준 후 백이와 거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이제 누구를 도우러 갈까?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두 마리 모두 아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는 여전히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들과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백이와 거미는 다음 구조 대상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때 하늘에서는 구조 헬리콥터가 나타났지만 강한 바람과 비 때문에 착륙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구조는 지상에서 이루어져야 했고 백이와 거미 같은 영웅들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백이와 거미는 학교에서의 구조 작업을 마친 후 마을의 다른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긴급 상황을 알리는 방송이 나오고 있었고 소방서와 경찰서에는 구조 요청이 빗발치고 있었습니다. 두 진돗개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마을 아래쪽에 있는 노인정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평소 화투를 치며 시간을 보내시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셨는데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었습니다. 노인정 건물은 단층이었기 때문에 이미 물에 거의 잠긴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건물 지붕 위로 대피하신 분들이 보였지만 지붕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오래 버티기에는 너무 춥고 위험했습니다. 백이는 주변을 살펴보다가 근처에 있던 작은 어선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데였는데 물에 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대에는 밧줄이 묶여 있어서 쉽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거미가 먼저 배 쪽으로 헤엄쳐 가서 밧줄을 이빨로 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밧줄이 너무 두꺼워서 쉽지 않았습니다. 백이도 함께 도와서 두 마리가 교대로 밧줄을 물어뜯었습니다. 백이는 배 앞쪽에서 방향을 잡고 거미는 뒤에서 배를 밀면서 노인정 쪽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로 구한 분은 85세의 박할아버지였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혼자서는 움직이기 어려우셨지만 두 진돗개의 도움으로 배에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개들이 사람을 구하다니. 박할아버지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다음은 78세의 김할머니 차례였습니다. 김할머니는 평소 백이를 귀여워하시던 분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백이가 자신을 구하러 온 것에 감동하셨습니다. 백이야, 내가 우리를 구하려고 왔구나. 정말 고마워. 한 분씩 구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백이와 거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정에 있던 8분의 어르신들을 모두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데 4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어르신들을 모두 구한 후 두 진돗개는 이번에는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단독주택들이 많은 지역이었는데 1층이 침수되면서 2층에 고립된 가족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특히 생후 6개월 된 아기가 있는 젊은 부부의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아기가 계속 울고 있었고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물의 높이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2층까지 물이 차오를 위험이 있었습니다. 백이는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큰 스티로폼 상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상자는 충분히 크고 물에 잘 떴습니다. 아기를 안전하게 옮기기에 적당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옮기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기 아버지가 직접 스티로폼 상자에 아기를 눕히고 백이가 상자를 조심스럽게 밀면서 안전한 곳까지 옮겼습니다. 거미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상자 옆에서 함께 헤엄쳤습니다. 아기 구조가 성공한 후 부모들도 구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짝을 이용했습니다. 물에 떠내려온 문짝 위에 부모들이 올라타고 두 진돗개가 협력해서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백이와 거미는 이미 30명이 넘는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두 마리 모두 지쳤지만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구하겠다는 의지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상황은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구조 작업을 계속하는 것은 백이와 거미에게도 큰 위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곳에는 8살 영희와 5살 철수 남매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몸이 불편하셔서 거동이 어려우셨고 아이들은 너무 어려서 혼자 탈출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백이와 거미가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집은 이미 1층이 완전히 침수되었고 2층 창문에서 아이들과 할머니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집 주변의 물살이 매우 거세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깊고 빠른 물살 때문에 구조용품을 가져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백이는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물살에 떠내려가기만 했습니다. 거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백이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집 뒤편에 있는 큰 나무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무 가지는 2층 창문 근처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만약 그 가지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면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무 가지가 견딜 수 있는 무게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할머니까지 구하려면 가지가 부러질 수도 있었습니다. 백이는 먼저 가장 가벼운 철수부터 구하기로 했습니다. 백이는 물속에서 나무 밑동까지 헤엄쳐 간 후 나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진돗개는 원래 나무 타기를 잘하는 견종은 아니었지만 백이는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발톱으로 나무 껍질을 긁으며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2층 창문 근처까지 올라간 백이는 철수에게 등을 보였습니다. 철수야, 백이 등에 올라타렴. 할머니가 말씀하셨지만 5살 철수는 무서워서 망설였습니다. 높은 곳이었고 아래는 깊은 물이었습니다. 백이는 철수를 안심시키려고 부드럽게 짖었습니다. 철수는 용기를 내어 백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나무 가지를 따라 이동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백이는 발을 하나씩 천천히 옮기며 균형을 잡았습니다. 철수는 백이의 털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요, 백이야. 괜찮다. 곧 안전한 곳에 도착할 거야. 백이는 철수를 달래며 계속 전진했습니다. 15분 정도 걸려서 철수를 안전한 고지대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제 영희 차례였습니다. 8살인 영희는 철수보다는 무겁지만 여전히 백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영희를 구하는 것은 철수보다 조금 더 쉬웠습니다. 영희가 나이가 더 많아서 상황을 이해하고 백이에게 협조했기 때문입니다. 백이야, 고마워. 내가 우리를 구하러 왔구나. 영희는 백이를 꽉 안으며 고마워했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과제가 남았습니다. 할머니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나이도 많으시고 몸도 불편하셔서 나무를 타고 이동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무게도 아이들보다 훨씬 나갔습니다. 백이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는 거미를 불렀습니다. 2마리가 협력한다면 할머니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거미가 나무 아래에서 대기하고 백이가 할머니를 등에 업고 조금씩 이동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백이 등에 올라타시는 순간 나무 가지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이는 재빨리 상황을 판단하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구조대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살이 너무 거세서 보트가 집 근처까지 접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백이는 재빨리 물속으로 뛰어들어 구조대 쪽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짖으며 구조대원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저기 봐, 진돗개가 우리를 안내하는 것 같아. 구조대원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백이는 구조대 보트 앞에서 헤엄치며 할머니가 계신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백이의 안내를 따라 조심스럽게 집 근처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 장비와 기술을 가진 구조대원들이 할머니를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할머니가 구조되는 것을 본 백이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검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마치 다행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구조대원들도 백이의 헌신에 감동했습니다. 이 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이날 밤 백이와 거미는 총 40명이 넘는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아이들, 어르신들, 젊은 부부,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까지. 2마리의 진돗개는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모두를 구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역사상 최악이었던 폭우가 드디어 그쳤습니다. 하늘이 맑게 개이고 따뜻한 햇살이 마을을 비췄습니다. 하지만 마을 곳곳에는 여전히 물이 차 있었고 침수 피해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대피소에서 밤을 보낸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젯밤 자신들을 구해준 두 마리 진돗개에 대한 고마움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배기가 아니었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 김 선생님은 동료 선생님들에게 어젯밤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개가 사람을 구한다니. 마을 이장님인 박영수 씨는 배기와 거미의 활약을 정리해서 군청과 소방서에 보고했습니다. 10,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이 두 마리 진돗개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봅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지역 신문사 기자가 마을로 취재를 왔고 생존자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배기가 타이어를 가져와서 우리를 한 명씩 구해줬어요. 거미도 함께 도와줬어요. 두 마리가 팀워크를 이뤄서 할머니들을 모두 구했죠. 기자는 배기와 거미를 찾아갔습니다. 두 마리는 마을 언덕에서 나란히 앉아 복구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마을과 사람들을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진돗개들이 정말 40명을 구했다는 말인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모두 증인입니다.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설치된 교통 CCTV에 배기와 거미의 구조 활동 일부가 녹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비와 어둠 때문에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두 마리가 사람들을 구하는 모습이 분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은 곧 인터넷에 올라갔습니다. 진돗개 영웅들, 폭우 속에서 40명 구조라는 제목의 뉴스가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실렸습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댓글은 순식간에 수만 개가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배기와 거미의 용감한 행동에 감동했고 많은 이들이 직접 마을을 찾아와 두 마리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TV 뉴스에서도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전국 뉴스 시간에 진도의 영웅 진돗개들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되었습니다. 아나운서는 감동받은 목소리로 뉴스를 전했습니다. 어젯밤 진도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로 40명 이상의 주민들이 위험에 처했지만 두 마리 진돗개의 헌신적인 구조 활동으로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이들의 용기와 지혜에 전 국민이 감동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배기와 거미의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어린이들은 배기와 거미의 이야기를 듣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우리 동네 영웅 그리기 대회가 열렸고 많은 아이들이 배기와 거미를 그렸습니다. 마을로는 매일 수십 명의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배기와 거미를 직접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단순히 이 감동적인 이야기의 현장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까지. 하지만 배기와 거미는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마을을 산책하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마을 사람들과 친숙하게 지내는 모습은 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배기와 거미의 영웅적인 행동이 알려진 지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방청에서 두 마리에게 명예소방관 직책을 수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배기와 거미는 위험을 무릅쓰고 40명 이상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는 소방관의 본분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완벽하게 실천한 것입니다. 두 마리 진돗개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며 명예소방관 직책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임명식은 진도 마을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온 기자들과 방송국 카메라들이 작은 마을 회관을 가득 메웠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참석해서 배기와 거미를 응원했습니다. 두 마리는 사람들 앞에서도 의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이 차분했습니다. 구조받았던 사람들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김 선생님과 아이들, 노인정 할아버지 할머니들, 젊은 부부와 아기, 그리고 영희와 철수 남매까지. 모든 사람들이 백이와 거미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백이야, 거미야, 정말 고마워.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백이와 거미는 꼬리를 흔들며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은 두 마리를 꽉 안으며 고마워했습니다. 임명식이 끝난 후 백이와 거미는 지역 홍보대사 역할과 안전 교육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안전 교육을 도왔습니다. 위험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이 물으면 백이와 거미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진짜 영웅들이 직접 와서 교육해 주는 것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한 재난 대비 훈련에도 참여했습니다. 소방서와 함께하는 구조 훈련에서 백이와 거미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구조대원들도 두 마리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개들이 이렇게 영리하고 용감할 줄 몰랐어요. 젊은 구조대원이 말했습니다. 백이와 거미를 보면서 구조 작업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1년이 지난 후 백이와 거미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되었습니다. 진도의 영웅들이라는 제목의 동화책이었는데 전국의 어린이들이 읽으며 용기와 희생정신에 대해 배웠습니다. 또한 이들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되었습니다. 국제동물영화제에서 상을 받기도 했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진돗개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백이와 거미를 기념하는 작은 동상도 세워졌습니다. 동상 앞에는 2025년 여름 폭우 속에서 40명의 생명을 구한 영웅 백이와 거미를 기리며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백이와 거미는 건강하게 마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마을을 순찰하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마을 사람들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목에 달린 명예소방관 배지가 햇빛에 반짝이며 이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백이와 거미를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진정한 영웅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존재구나. 두 마리 진돗개가 보여준 용기와 사랑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감동과 희망을 전해줄 것입니다. 백이와 거미, 진도의 영웅들은 오늘도 마을 언덕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감동은 계속될 것입니다.